지난달 제 지인 김순옥 씨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절친 이현숙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카톡도 익십, 전화도 받지 않고 심지어 같이 다니던 수영장에도 시간을 바꿔서 다니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둘은 매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서로 집에 반찬도 나눠주고 손주들 자랑도 하며 자매처럼 지냈는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4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걸까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진심을 다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너무 솔직하게 말했다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수 있구나.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는 걸 말이죠.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순옥 씨와 현숙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친구 사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씨는 올해 63세, 남편은 3년 전 정년 퇴직했고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이현숙 씨는 65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에요. 둘은 30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면서 인연을 맺었고 아이들 키우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정말 자매 같은 사이였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순옥 씨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시작됐습니다.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아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는데 현숙 씨를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현수가,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몸도 갈수록 안 좋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엔 현숙 씨도 걱정하며 위로해줬습니다. 순옥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아픈 이야기, 걱정 이야기만 반복되니까 현숙 씨는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현숙 씨가 딸이 새 차를 샀다며 자랑을 했어요. 우리 딸이 이번에 새 차 뽑았어. 외제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좋은 걸로. 그러자 순옥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겠다. 우리는 큰 아들이 대출 때문에 힘들어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판인데. 현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자신이 자랑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세 번째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현숙 씨가 손주가 학원에서 상을 받았다며 기뻐하고 있는데 순옥 씨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즘 그런 상은 다 돈으로 사는 거야. 진짜 실력이 아니라고. 우리 때는 정말 잘해야 상 받았는데. 현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손주 자랑을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에 일어났습니다. 순옥 씨가 현숙 씨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현수가, 솔직히 말할게. 너는 남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손주들도 잘 커서 고민이 없어 보여서 좋겠어.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늘 편해 보이더라. 현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나름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순옥 씨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더군다나 마치 자신이 순옥 씨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니까 서운함이 컸죠. 현숙 씨도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옥아, 나도 내 나름의 고민이 있어. 내가 힘든 건 알지만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나도 부담스러워. 가끔은 즐거운 이야기도 하면 좋겠어. 순옥 씨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우울한 사람이라는 거야? 친구한테 힘든 이야기도 못하는 거야? 그날 둘은 서로 상처받은 채 헤어졌고 그 후로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심을 다한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때로는 적절한 거리감과 배려가 더 중요할 수 있구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년 이후 친구 관계에서 지켜야 할 5가지 지혜로운 소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배려입니다. 첫 번째, 나 요즘 괜찮아라고 말하세요. 사실은 몸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자식들 걱정도 되지만 친구 앞에서는 요즘 뭐 그냥저냥 잘 지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피하거든요. 자꾸 아프다, 힘들다, 걱정이라고 하는 친구는 처음엔 걱정해주지만 자주 듣다 보면 만나기 부담스러워집니다. 순옥 씨가 바로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매번 만날 때마다 자신의 아픈 이야기, 걱정거리만 늘어났으니까 현숙 씨가 부담스러워한 거죠. 반면 늘 괜찮다고 말하는 친구에게는 이상하게 더 마음이 갑니다. 쟤는 괜찮다고 하니까 더 챙겨줘야겠다는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이게 인간 심리의 역설입니다. 진짜 힘들 땐 오히려 밝은 척하는 친구에게 사람들이 더 마음을 씁니다. 물론 속마음을 다 숨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힘들어도 요즘 좀 지치긴 하는데 뭐 잘 지나가겠지 정도로 가볍게 표현하는 거죠. 그 짧은 한마디에 진심은 다 들어있고 무게는 덜어낸 표현이니까요. 두 번째, 돈 얘기에는 나 그런 거 잘 몰라라고 하세요. 누가 얼마 벌었다, 어디 투자했다, 누구 딸이 외제차 탔다는 이런 대화에서 절대 진심을 꺼내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로 잘 나가고 있으면 그건 질투를 사고 당신이 어렵다고 하면 그건 은근히 무시를 받습니다. 순옥 씨가 현숙 씨의 딸 자랑에 우리는 힘들다고 말한 것도 이런 실수예요. 현숙 씨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자랑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거든요. 가장 좋은 답은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조용히 살지 뭐입니다. 돈 이야기는 친구 사이에서 가장 빨리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에요. 중년 이후 우정은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이 갑자기 너무 잘 나가거나 반대로 너무 힘들어지면 그 관계는 안타깝게도 금이 가기 시작하죠. 같이 밥 먹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마음을 붙입니다. 세 번째,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해보세요. 속으로는 동의 못해도 특히 친구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쏟아내고 있을 땐 굳이 이기려 들지 마세요.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내가 잘못했네. 라는 말 한마디가 10번 나눈 밥자리보다 더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순옥 씨가 현숙 씨의 손주 자랑에 요즘 그런 상은 다 가짜라고 말한 것도 이런 실수예요. 친구는 논리가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친구 관계에선 더 그래요. 이겨서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말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 발짝만 물러나도 그 친구는 당신을 내 편으로 느끼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요. 우리는 이 나이쯤 되면 알죠. 말을 잘하는 친구보다 말이 편한 친구가 오래 간다는 걸요. 네 번째,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라고 하세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도 누가 누구랑 싸웠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도 아 진짜? 나 그 얘긴 처음 들어라고 말하세요. 왜냐고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반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나도 들었어. 그거 나도 아는 얘기야라는 말은 상대를 순간적으로 김 빠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 진짜 몰랐어. 그랬구나라는 말은 상대가 더 많은 걸 말하게 만들고 그만큼 마음의 빗장이 풀립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오래가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의외로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이 됩니다. 상대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주니까요. 친구 관계는 논리가 아니라 순서를 지켜주는 예의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말하게 해주고, 먼저 웃게 해주고, 먼저 안심하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세련된 우정이에요. 5번째, 오늘 너무 즐거웠다라고 마무리하세요. 사실은 조금 피곤했고 대화가 그다지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서기 전엔 꼭 이렇게 말하세요. 너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힘이 났어. 이 말 한마디가 다음 만남을 또 만들어냅니다. 마무리를 밝게 해야 그 만남 전체가 좋은 기억으로 저장되거든요. 친구 관계는 내용보다 인상이 오래 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만났던 시간을 떠올릴 때 그 시간이 좋았다는 기억을 먼저 꺼내거든요. 그날 나눈 말보다 헤어질 때 들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상으로 남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순옥 씨는 이 모든 걸 반대로 했어요.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만 하고 현숙 씨가 좋은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고 이미 아는 이야기에도 그거 나도 알아라고 말하고 헤어질 때도 에휴 나는 언제쯤 이런 걱정 없이 살까라며 우울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현숙 씨가 점점 만나기 부담스러워한 거죠. 사실 순옥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니까 자신의 진심을 다 털어놓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과도한 솔직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이미 각자 충분히 힘든 일들을 겪고 있거든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등등. 그런데 친구를 만났을 때까지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적절한 포장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 또 다른 지인 박영애 씨는 올해 59세인데 20년 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영애 씨에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 앞에서는 절대 내 속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고 친구가 자랑하면 와 정말 좋겠다고 해주고 친구 말에 일단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그렇게 하니까 친구도 나를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애 씨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구의 특징을 보면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피하고 싶은 친구는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기 의견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고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그럼 가식적으로 살라는 거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가식이 아니라 성숙함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걸 다 말하고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진정한 친구라면 내 모든 걸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이기적일 수 있어요. 상대방도 자신의 인생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진심을 털어놔야 할까요?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먼저 물어봤을 때, 상대방도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도 한 번에 다 털어놓지 말고 조금씩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또 중요한 건 친구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같이 운동하며 건강한 시간을 보내는 친구, 어떤 친구는 가벼운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푸는 친구, 어떤 친구는 진지한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이렇게 구분해서 만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한 명의 친구에게 모든 역할을 기대하면 그 친구는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인간관계 전문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년 이후에는 관계의 깊이보다 넓이가 중요하다고. 즉, 한 명의 친구와 너무 깊고 의존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여러 명의 친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각 다른 즐거움을 나누는 게 더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보다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우리 손주가 너무 예뻐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설령 그 손주를 봤을 때 그렇게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도 정말 얼마나 예쁠까? 사진 좀 보여줘라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우리 남편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설령 그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도 부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위로니까요. 실수를 덮어주는 여유로운 태도도 중요해요.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지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따지기보다는 괜찮아. 나도 일찍 온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가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시작할 때 같이 동조하기보다는 그분도 나름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거나 아예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험담에 동참하면 그 순간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이 사람도 나 없을 때 내 험담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에요. 친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섣불리 캐묻거나 조언하려 들지 말고 친구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어도 요즘 어때? 라고 직접 묻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커피 살게라고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제 지인 최정자 씨는 61세인데 고등학교 동창들과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벌써 10년 넘게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 한 번도 큰 갈등이 없었다고 해요. 정자 씨에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민감한 이야기는 안 해요. 자식 자랑도 적당히, 남편 이야기도 적당히, 돈 이야기는 아예 안 하고. 대신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맛집 이야기 이런 거나 해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죠. 정자 씨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현명한 것 같았어요.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에서는 깊이보다는 편안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이런 방식이 가식적이거나 피상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지키려는 성숙한 태도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친구니까 뭐든 말할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니까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한 이런 배려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면 상대방도 나를 배려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방식이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가족 같은 친구,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런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한두 명이면 충분해요. 나머지 친구들과는 이렇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죠. 나눈 말보다 헤어질 때 들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상으로 남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심을 다해도 오히려 상처받는 관계를 숱하게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을 감추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포장하고 조금 속이고 조금 덜어내는 것. 그게 진짜 오래가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5가지를 속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친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넌 참 편한 사람이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놓여.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의 김수연이었습니다.